안녕하세요.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실 수 있는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어,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이 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섬유근육통에 굴레에 빠져서 벗어나오기 힘들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어떤 강인성 척추염 이런 다른 자가면 환자분들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통증이 그래도 조절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약을 복용하면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요,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 강인성 척추염, 루푸스보다 통증에 잘 듣지 않는다는 거, 약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증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지만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태로 지속되다가 만성, 아주 마지막 단계의 섬유근육통까지 진행되곤 하는데, 섬유근육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현대의학적으로 섬유근육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 원인은요, 뇌에 있습니다. 뇌. 섬유근육통의 핵심처가 뇌신경망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이 현대학적으로 뇌를 조절하는 약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하버드 의대 나파도 교수와 함께 이제 공동 연구한 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fMRI, 펑셔널 MRI를 촬영해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과 정상인들의 뇌의 상태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정상 사람의 경우는요, 외부로부터 통증이 가해졌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증이 딱 가해졌을 때만 1차 채성 감각 피질,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통증을 우리가 느꼈을 때요, 이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우리 통증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뇌에서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이 1차 채성 감각 피질이란 통증이 오면 가장 1차적으로 반응하는 뇌의 영역인데, 정상적인 분들은 통증을 받았을 때만 이 1차 칠성 감각 피질의 연결 상태가 감소가 되는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통증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1차 칠성 감각 피질의 연결 상태가 유의하게 감소됐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을 때도 1차체성 감각 피질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야 될 때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서는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통증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닌데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에서 통증이 아닌데도 통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꾀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섬유근육통은 꾀병이 아닙니다. 겉에서 볼 때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게 섬유근육통인데, 가족들이나 옆에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fMRI, 펑셔널 MRI를 보니까 1차 질성 감각 피질의 변화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뇌에서는 문제가 발생해 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은 정상인들은 통증을 느낄 때에만 1차 질성 감각 피질의 연결 상태가 감소되는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통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1차 질성 감각 피질의 연결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감소가 되어 있다. 아프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뇌에서는 아프다고 느끼고 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결국 뇌에서 뇌신경망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때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 꾀병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fMRI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섬유근통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기존의 의학적인 방법으로는요. 왜? 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기존의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정상인에게 통증이 유발됐을 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연결 상태가 섬유근통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통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찰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섬유근통 환자의 주된 증상인 만성,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뇌에서 변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 학회지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거예요.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섬유근육통의 문제, 뇌의 문제다. 꾀병이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펑셔널 MRI는 뇌 이상이 보이는 것이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픈 거예요. 뇌에서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느냐? 뇌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한의학적 치료가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치료해서 나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의 위치와 균형을 조절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한다. 턱관절이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턱은 두개골의 상악과 측두 그리고 하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턱관절이 두개골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악이 상악을 받치고 있고 턱관절은 저평골을 조정하면서 뇌의 구조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턱관절은 경추 1번과 2번을 움직이게 한다. 뇌를 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턱관절은 뇌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섬유근통 환자분들의 통증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의학적인 치료 개념인데요. 어혈과 담음을 제거하는 한의학적인 치료 개념. 이것은 현대의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한의학에만 있는 개념인데 이 어혈과 담음이란 개념 때문에 섬유근육통 치료 분야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강점을 가진 것이고 앞으로 섬유근육통 치료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개념이 현대의학에는 없어요. 뇌혈관과 뇌신경의 순환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나중에는 추후에는 뇌신경을 재생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섬유근육통 치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뇌신경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어혈과 담음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뇌신경망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은 뇌에 있다는 거 펑셔널 MRI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섬유근육통은 꾀병이 아니다. 실제로 통증을 느낀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뇌에 이상이 생긴 이유는 섬유근육통 자체가 만성적으로 통증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을 느끼다 보니까 뇌신경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뇌의 지각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그런 섬유근육통의 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턱관절을 이용한 뇌신경 조절, 뇌의 위치 조절, 뇌의 기능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 개념인 어혈과 담음을 제거하는 치료, 뇌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뇌의 신경망을 재생시키는 치료. 앞으로 한의학이 섬유근육통 치료 부분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섬유근육통 치료의 핵심은 뇌에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